한국 인터넷에서 공포썰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불길한 요소들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은 특히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스런 장소입니다. 김철수는 도심의 바쁜 생활에 지쳐 친구들과 함께 잠시 쉬러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아 서울의 미세먼지에 질린 철수 일행에게는 딱 맞는 피난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철수와 친구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나타나자 슈퍼마켓 주인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오랜만에 젊은이들이 오는구먼. 여기서 묵을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네, 며칠 정도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을 외곽에 있는 빈집 한 채를 추천했습니다. 그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굳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비용은 가장 저렴할 거요. 철수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그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집은 겉에서 보기엔 꽤 괜찮았습니다. 작은 정원과 긴 회랑이 있는 2층 집은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어 있다 보니 낡고 부서진 부분도 있었지만 급한 대로 청소를 마치고 친구들은 짐을 풀었습니다. 첫째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밤 모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철수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긁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잠시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엔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피곤해서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은 캐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튿날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철수 일행은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 이야기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묵는 그 집, 옛날엔 한 가족이 살았단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 전체가 사라지고 말았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거북한 기분이 들었던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넘기자 어김없이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긁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뿐 아니라 흰 그림자가 방 안을 맴도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신경을 곤두세운 철수만 의착각이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저녁 모든 것을 끝낸 뒤 돌아온 친구들은 한결 여유로워졌고 얼마간 무사히 지내기를 기대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TV가 혼자 켜져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지직거렸습니다. 곧 그 화면에는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고 나가라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한 친구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고 밤늦게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갑자기 자동차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집의 오래된 초상화 그림에서 회색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여기를 떠날 수 없다 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철수는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해 자동차를 재시동했고 비로소 엔진이 작동했습니다. 간신히 마을을 떠나는 동안 100m 속으로 그 집이 멀어질 때까지 그림자는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온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돌아와서야 철수와 친구들은 그 집에 얽힌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실제로 오래전 어린아이의 실종 사건 이후 귀신 들린 집으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가면 2번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그들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다시는 지도를 벗어난 장소나 소문의 장소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철수의 가슴속에 남았고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그 경험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현실 너머에도 설명할 수 없는 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이죠.
여러분에게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읽기에 제격일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구름이 짙게 깔린 비 오는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빗길을 조심스레 달렸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귀를 간지럽혔다. 몇 정거장을 지나고 거의 다 와갈 즈음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에 내리실 분 있나요? 그 목소리는 내 뒤쪽에서 들려왔지만 버스에는 나 외에는 사람이 없었다. 아마 착각이려니 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거리에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차례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무섭게 어른거렸다. 버스는 다음 정거장에 멈춰섰고 나는 다 내릴 준비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날 기다리고 계셨고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정말로 생생하고도 무서운 꿈이었다. 꿈에서 나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다.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고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터널의 벽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 알아볼 수 없는 문자였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분명하게 눈에 띄었다. 돌아가라. 나는 불길한 기분이 들어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머리가 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었고 나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깨고 나서도 떨림이 가시질 않았고 그 꿈이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다시 잠을 청해보았지만 그 뒤로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하루 종일 그 꿈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에 몰두하면서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 그날과 동일한 시각에 똑같은 버스를 타면서 다시 그 음성을 들었다. 다음에 내리실 분 있나요? 이번에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버스에는 여전히 나 혼자뿐이었다.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창문을 통해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속 내 두 눈 뒤에서 다른 존재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발견했다. 두려움이 전신을 덮쳤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고지역 버스는 내 정거장에 멈추었고 나는 허둥지둥 내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빗소리는 무척이나 음산하게 들렸다. 집에 도착해 정신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제야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고 그 버스 노선에 얽힌 소문을 발견했다. 몇 년 전 그 노선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이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때때로 그 버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 이후로 난 가능하면 그 노선을 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차츰 잊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비 오는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착각에 잠기곤 한다. 다음에 내리실 분 있나요? 그 목소리는 마치 아직도 나를 불러내려는 듯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덧 여름 방학이 시작된 대학생 지영은 고향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심의 더위와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그녀에게 고향에서의 잠깐의 휴식은 좋은 기회처럼 보였다. 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가진 폐가가 있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금기처럼 이야기되곤 했는데 각종 괴담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그곳에 얽혀 있었다. 지영은 그런 괴담을 별로 믿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괴담을 들으며 한 번쯤 방문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결국 호기심이 이긴 지영과 친구들은 한밤중에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랜턴과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존하며 폐가를 향해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우거진 나무와 폐허가 된 집이 모습을 드러내자 친구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폐가 앞에 서자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갑자기 벽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분명해졌고 무언가 웅얼거리는 듯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지영은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녀가 소리의 근원지로 향하자 소리가 더 뚜렷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점차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뒤돌아갔지만 그 순간 발밑의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다.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아래층은 더 깊은 어둠과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림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자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지영은 그들의 형체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얼굴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뻐끔거렸다. 지영은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으므로 그녀는 소리쳤다. 여기 누구 있나요? 도와주세요. 그때 그림자들 속에서 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 지영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기어코 일어섰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올라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지영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은 다시 고요한 고택의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지영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녀는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마을 어르신에게서 듣게 되었다. 그 집은 예전에 큰 화재가 있었고 그 집의 한 가족이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보았던 그림자들은 그 가족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었다.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날의 경험이 모든 의미가 설명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그런 미스터리한 장소를 찾는 호기심을 버리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